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로마인 이야기 9권 현재의 세기에 담긴 내용을 다룰 텐데요. 5현제 중 두 번째 황제인 트라이아누스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르바 황제의 지목으로 후계자 자리에 오른 트라이아누스. 그가 숱한 이들이 황제 자리에 오르내렸지만 트라이아누스의 이력은 이전의 황제들과 차별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속주 출신이었다는 점이죠. 즉 이방인이 처음으로 로마 황제 자리에 오른 겁니다. 왕정 시대부터 명문 귀족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말할 것도 없고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네로 등 이후 황제들은 모두 수도 로마를 본적지로 두거나 지방에 세력을 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트라이아누스만 오늘날의 스페인 세비야에서 태어난 다문화인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리스인과 달리 로마인은 타민족에 대해 배타성을 띠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속주 출신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인지 트라이아누스의 청소년 시절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트라이아누스는 황제 자리에 오른 직후 누구보다 성실히 직무를 감당하는데요. 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읽어보겠습니다. 평판이 좋았던 황제의 만큼 트라이아누스의 초상은 19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이 남아있다. 그중 하나 앞에 서서 나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맹렬히 애를 썼습니까? 물론 대리석상이 대답할 일은 없다. 그래서 대답은 질문한 내가 대신하지만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바꿔 말하면 가설이 된다. 요컨대 상상이다. 그래서 나는 트라이아누스의 속마음을 짐작하여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남들보다 훨씬 노력한 까닭은 속주 출신으로는 최초의 황제였기 때문이요. 흔히 있지 않은가? 여자로는 처음이니까 또는 동양인으로는 처음이니까 남들보다 훨씬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진심으로 성실하게 황제의 책무를 수행한 것이 20년 동안 로마 제국을 다스린 트라이아누스였다. 그렇다면 트라이아누스는 20년의 재위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갔을까요? 로마인들이 생각한 황제의 3대 책무는 안전보장, 내치, 사회 간접자본 정비입니다. 황제라면 이 세 가지 직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트라이아누스는 이전의 황제들과 달리 안전보장 부문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죠. 특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금지했던 영토 확장의 금기를 깨고 다키아, 오늘날의 루마니아와 2차에 걸친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로마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트라이아누스의 다키아 정복은 제1차와 제2차 전쟁을 합해도 실제 전투 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 로마인들이 받은 인상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승리가 안겨준 인상과 상당히 비슷했다. 카이사르는 8년 동안에 걸쳐 트라이아누스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오늘날의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남부, 독일 서부와 스위스를 아우르는 갈리아를 정복해버렸다. 다키아 정복은 오랜만에 로마인들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할 수 있는 승리였고 속주화였다. 8년 동안 갈리아와 전쟁을 벌이며 제국의 방위선을 확대한 카이사르. 이는 로마의 전설로 남을 만큼 기념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라이아누스는 지금의 루마니아 지역을 기반으로 두었던 다키아족을 2년 만에 굴복시키며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죠. 아우구스투스가 금지했던 영토 확장 전쟁이었던지라 모두가 반신반의하며 결과를 지켜보았을 텐데 부담감이 상당한 전쟁을 숱한 군 복무 경험을 살려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에 로마인들은 열렬히 환호를 보냈고 원로원도 트라이아누스의 역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다만 아쉬운 건 트라이아누스도 카이사르처럼 직접 다키아 전쟁일을 저술했지만 모든 자료가 불에 타 없어지는 바람에 자세한 전쟁 과정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가 소실되지만 않았다면 카이사르의 버금가는 이탈리아의 천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역사라는 게 참 얄궂은 악마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트라이아누스 원기 등이 남아있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명성을 한껏 끌어올린 트라이아누스에게 꽃길이 펼쳐졌을까요? 카이사르처럼 정통 로마인이면 모를까 트라이아누스에겐 혼혈인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정교한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로마를 운영해 나가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복잡 미묘한 존재여서 호평을 받은 일을 계속하고 악평을 받은 일을 그만두면 그걸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호평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하다 보면 실증을 내고
악평을 받은 정책을 그만두고 정반대의 정책을 택하면 그때까지 비난을 퍼부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이전의 정책의 필요성을 깨닫고 부활을 요구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앞서 읽은 것처럼 대중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실증을 내는 경향이 있어 비유 맞추기가 상당히 버겁죠. 그래서 밀당을 잘해야 하는데요. 트라이아누스가 이 지점에서 매우 탁월했습니다. 황제에 즉위했을 당시 최초의 속주 출신 황제임을 의식해서인지 매사에 겸손하고 수수하게 처신했던 트라이아누스였지만 다키아 전쟁에 승리한 뒤에는 그 태도를 바꿉니다.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피력하죠. 대중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변신한 겁니다. 또한 황제의 책무인 네치와 사회 간접자본 정비에 힘을 쏟으면서 트라이아누스 다리를 비롯한 로마 가도 정비, 목욕탕 건설과 트라이아누스 포럼 등 로마가 자랑하는 공공건물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합니다. 호평을 받는 일만 계속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고 민감한 세금이 사용되는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오뚜기처럼 사업을 추진하죠. 이렇게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한 트라이아누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업적을 뛰어넘고 싶었는지 동방의 숙적 파르티아를 수중에 넣으려 군대를 일으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년 동안 쉴 새 없이 일했던 탓인지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파르티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급히 본국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귀국길에 숨을 거두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117년 8월 9일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눈을 감았다. 64세 생일에 한 달 남짓 앞두고 20년간에 걸친 치세를 끝낸 것이다. 그는 눈을 감기 직전에 하드리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대망을 가슴에 품고 동방으로 떠난 지 4년 세월이 지났다. 기욱한 황제를 로마 시민과 원로원은 장례식이 아니라 개선식으로 맞이했다. 내필의 백마가 끄는 전차 위에 안치된 것은 유골을 담은 항아리였다. 죽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개선식은 869년 로마 역사상 처음이었다. 최초라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려 쉼없이 황제 직무를 감당한 트라이아누스. 역사는 이제 그에게 쉼을 허락합니다. 죽은 자를 개선식으로 맞이한 것만 봐도 이제 그 누구도 트라이아누스를 속주 출신이라고 폄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이만하면 충분히 오연제에 포함될 만한 자질을 갖추지 않았나요?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오연제 중 세 번째 황제인 하드리아누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